말에 다 나가고 내가 안 되면 너는 여기서 죽은 거야. 내 차를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발길로 참여서 하면은 10년에 나도 물도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제는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그날이 어둠에 묻혀있던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처음으로 밝힌 역사적인 증언의 주인공 고 김학순 할머니. 2021년 뉴욕타임즈는 24년 만에 김학순 할머니 부고 기사를 게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재조명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중일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납치, 매수, 징용 등의 강제적, 불법적 방법을 통해 일본군으로부터 성노예로 학대받은 여성들을 지칭한다. 한때는 정신대 혹은 종군 위안부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1993년 2차 정신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위안부로 불렸던 여성들이라는 의미에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범죄 주체인 일본군을 붙여 일본군 위안부로 정의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는 우리나라 여성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이 점령한 전 지역에서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된 사실이 각종 증언과 증거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992년 1월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수요 집회의 시작이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법,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생활 지원에만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2002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며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조사 연구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정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국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의 국적회복 및 고국 방문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간병인 지원을 추가한 법 개정이 있었다. 2012년 극우파 일본인이 소녀상의 말뚝 박기를 자행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해지자 또 한 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은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의 행태가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5년 12월 일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 합의를 하였으나 이 합의는 피해자와 논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법을 개정하며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 청취와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첫 증언이 있었던 8월 14일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 법률 재개정 외에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선다. 국회에서 채택된 최초의 결의안은 2003년 2월에 제안된 일본국의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의 제정 촉구 결의안이다.
이후 2008년에는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고취시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세계사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여성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주요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는 위안부 피해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에는 정의와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한다. 같은 해 11월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화인 소리굽새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20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국회로 초청, 오찬을 가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주목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다. 1998년에는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거리 전 시아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된다. 해당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를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범주에 넣고 일본 정부의 책임뿐 아니라 개인의 형사 책임도 인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07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 121이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각국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형언하기 힘든 폭력의 상처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적절한 사과의 말을 듣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김학순 할머니 또한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 2023년 1월 현재 단 10명만이 생존해 계시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23년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죄를 알아야 되지요. 죄를 모르고 거짓말만 하고 무릎을 꿇고 진정한 사죄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 아닙니다.